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제8회 2021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잘 즐기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영화 속 무형유산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헤리티지 스트림 섹션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망종 보시기 바랍니다. 장률 감독의 영화고요. 2005년 작품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24절기, 중국에서 태양의 운동을 관찰해서 정한 시간에 관한 지식과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영화는 그 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을 제목으로 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24절기 자체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 전문가시고요. 중국 문화 작가이신 최종명 선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국 못 가시죠? 못 가죠.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얼굴에 그냥 답답함이 네, 살도 찌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문화 작가시니까 네. 중국을 얼마나 다니세요? 문화 작가가 되려면? 제가 지금 한 15년 다녔는데요. 네네. 중국이 우리나라 한 그 수원시 같은 도시가 한 2,200개 됩니다. 수원시 같은 도시가 2,200개 되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발품으로 다닌 게 한 15년 되고요. 한 400개 도시 정도 다녔습니다. 앞으로 한 100개 정도만 더 다니라고. 저는 한 4개 도시 간 것 같은데. 네. 네, 뭐 베이징, 네. 상하이 뭐 이런 데 그렇죠. 다니셨겠죠.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과 풍습과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네, 지방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리 좀 말씨가 달라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그렇다고 아주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 사람은 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뭐 그 한두 시간만 떨어져도 시골 가면 네. 좀 나이 드신 분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죠. 예. 사투리도? 예.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학교에서 표준어를 배우니까 다 이렇게 쉽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 망종이 이제 그 조선족 네. 연변 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변은 우리가 대충 알지만 네. 중국에서 어떤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 영화는 그 이 조선족 그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변에서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독의 그 어떤 주제의식 이런 걸 네. 보면 약간 그 어디 중심에 합류하지 못하는 경계인 네. 뭐 이런 걸 그렇죠. 촬영하려다 보니까 실제 촬영은 제가 영화를 이렇게 꼼꼼히 봤을 때 베이징 외곽 쪽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족은 연변이라고 하는 또는 동북 지방에서 많은 그 조선족 그 사람들이 뭐 일제시대 때 아니면 청나라 말기 때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기네 고향에서도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여주인공이 베이징 외곽, 그러니까 베이징 큰 도시에 나가야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까요. 네. 여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그 노점상이죠. 쉽게 말하면. 김치를 팔죠. 김치를 팔죠. 예. 그 장률 감독이 이제 조선족 출신이고요. 중국 문학 전공한 네. 조선족 출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회 메인스트림에서 한참 떨어진, 한참 소외된 조선족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항상 뭐냐면 이쪽 계열의 작가분들, 감독분들이 영화를 만들 때 보면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매우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법은 사회적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대한 예리한 시선을 빼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건 이제 첸카이거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흥묘백묘하면서 푸동 특구 만들고 막 이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망종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망종은 사실은 절기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시즌이죠. 24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망종이라고 하는 이 계절, 절기는 좀 특별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니죠. 여름이죠. 여름이죠. 그러니까 보통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러니까 춘하추동이 시작되는 거를 앞에 설립자를 붙이는데 입춘, 입하, 그러니까 입하 다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이기도 하고 아하. 사실 그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절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름의 세 번째라고 하면 약간 더울 때네요.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고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비바람이 좀 치는 아하. 그런 계절. 지금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르고요.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력 개념인데 보통 매년 6월 한 6일 전후입니다. 아하. 6월 초순이죠. 그 초순. 망종이 지난 건가요? 이미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구나. 네, 지났습니다. 제가 24절기를 모르니까 네, 네. 24절기에서 사절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마치 초등학생에게 설명해 주시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만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 여쭤보고 싶은 건 왜 이 영화의 제목을 망종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최 작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저도 감독을 영화를 붙였을까요? 보면서 네. 그 사실은 그 절기는 굉장히 농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네.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영화 내용과 그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는 사실 그다지 관련이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갖고 있는 뜻,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이 그거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망종의 망자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우리 바쁘다는 바쁠 망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한자는 다르지만 뜻이 좀 비슷해서 굉장히 바쁜 계절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망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그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베어내고 수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 망종이 망종의 망이. 망이. 네. 아하, 그리고 네. 종은 그야말로 파종하는 겁니다. 모내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내고 이제 새로 그렇죠. 파종하는 거예요. 예, 예. 보리를 잘라내는 거죠. 네, 잘라내고 그 논밭에 비가 내리는 계절이니까 네. 거기에 모를 심고 그 벼가 이제 익어가는 거죠. 보통 그런 이제 계절입니다. 예. 그 현대 농법 뭐 예전부터 내려온 농법이 이모작, 뭐 삼모작 네, 이러니까 네, 네. 이제 걷어내고 또 심고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겹치는 시기를 망종이라고. 시기죠.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수확이 있어서 좀 약간 풍성해지기도 했고 새로 씨를 뿌렸으니까 뭔가 기대하는 것도 네. 있고 사실은 망종이라는 뜻이 약간 희망 섞인 단어일 수도 있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절망과 희망이 좋지 공존하는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가 흉작일 수도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그 남송 시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육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네. 이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앞부분 대목이 있는데요. 망종 시기에 때맞춰 비가 왔다. 비가 오니까 들판에 사람들이 전부 모내기로 한창. 그리고 집집마다 사람들은 배불리 보리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시기네. 예, 그런 계절입니다. 네. 영화는 굉장히 사실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좀 처참하죠. 사실은요. 여인이 노점상을 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든 여성에게 그건 어느 자본주의 사회든 어느 사회든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뭐 예컨대 성매매가 됐든 아니면 네. 그런 굴레가 됐든 그리고 자식 키우기 굉장히 어렵고 자식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비극을 맞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또 복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 뭐랄까 이 장률 감독이 뭐랄까 굉장히 매서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 감독이 사회에 대한 예리한 시선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이게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감독에게는. 부산 영화제 때 2005년도에 상을 많이 탔어요. 이 망종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아예 건너와서 한국에서 그러셨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영화를 한 4-5편 만들었죠. 그 중에는 뭐 군산 거위 이야기도 있었고 경주도 있었고 경주. 최근에 후쿠오카 이런 네. 작품들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감독인데 원래의 시작은 이 망종 같은 굉장히 비판적 사회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었죠. 네. 어쨌든 영화는 제목과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보고 지금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만 매우 비극적이고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국 사회가 그때보다는 좋아진 거죠. 그게 이제 거의 16년, 17년 네. 지났으니까 그 망종 영화를 찍었던 그 기찻길 그 네. 허름한 그 촌동네는 지금 부근에 이제 공항이 생겼죠. 그렇죠. 지금 수도공항이 공항이 생겼어요. 수도공항이 바로 옆에 있죠. 네. 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창동 감독이 박하사탕 찍을 때와 네.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고의 연대기가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을 때 이게 뭐랄까 그 폭을 리얼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망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24절기 이제 여쭤볼게요. 24절기가 이제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 여러 기록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3,000년 전? 3,000년 전 그 중국 역사를 보면 하은주, 뭐 하상주래 가지고 주나라라고 나옵니다. 네, 네. 이게 저도 압니다, 그건. 예, 네, 아시죠? 네. 이 주나라를 개국한 공신 중에 강태공이 있고, 네. 강태공과 더불어서 네. 그 나라를 세운 그 인물 중에 주공이라고 하는 주공. 정치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공이라는 분이 뛰어난 사실은 분이었죠. 예, 네. 뛰어난 정치가죠.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서 이 계절의 변화들을 어떤 나름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걸 태양을 보면서 계절을 측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전문적으로는 토규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토는 흑토자고요. 네. 규는 그 흑토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 이름으로 많이 쓰는 규. 네. 그 외에는 그 뭔가 하나 더 붙어 있고 이 규가 측정 도구이자 해시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규. 네. 그러니까 이 토규를 한 30cm 좀 안 되게 높이 막 장대를 설치하고 흙에다가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 시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1년 내내 이제 체크하는 거죠.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림자의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계절이 이렇게 변동하는 거를 파악한 거죠. 그 당시에 천재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무런 기기가 없었을 때 네. 오로지 흙에다 꽂은 나무 막대기 하나로 그거를 정밀하게 몇 년을 관찰해서 네. 그래서 24절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자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천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보통 어떻게 규정하냐면 그 태양이 이렇게 도는 그 궤도를 황도라고 부르고요. 네. 이 황도와 그 관찰자 입장에서의 천체의 그 적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경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은 약 23.5도 정도로 비틀어서 이렇게 천체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생기고 이쪽에서 볼 때야 저쪽에서 볼 때 차이가 그렇죠. 있죠. 이거를 이제 일종의 환경 이렇게 부르는데 환경의 사실은 영도를 그 충분점으로 보고요. 지금 그 영화의 제목처럼 그 망종은 어차피 360도 돌아가니까 약 75도 정도의 환경에 이르렀을 때가 망종 시기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대략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제가 질문 드리면 지금 12개월이니까 네. 24절기라고 하면 그러면 한 달을 둘로 나눠서 그걸 24개월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해도 됩니까? 아닌 거죠? 그건?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건 다르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산술적으로 1월을 두 절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15일씩 할 수 있는 게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절기는 길고 어떤 절기는 짧고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양이 일정한 속도로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태양의 도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데 참 미세한 차이이긴 하죠. 그래서 매년 그 망종도 딱 6월 5일, 6월 7일 정해진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5일입니다. 네. 이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네. 올해 절기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얘기를 어떤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절기 개념이 굉장히 강하셔서 올해는 뭐 지나니까 딱 찬바람 불고 절기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주기인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오랜 그 농경 생활의 그 감각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들이나 노인들만큼은 이렇게 느끼지 못하겠는데 그 어쨌든 그 약간의 그 절기상의 변화들은 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음력 이게 사실은 이 24절기는 양력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입춘이 2월 초거든요. 그래서 9번째 절기가 이제 망종인데 음력 4월에 망종이 드는 거와 음력 5월이 망종이 드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많습니다. 이게 양력 개념인데 이거 사실은 절기를 또 음력으로 바꿔서 보면 이게 음력은 이제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아주 어렸을 때 군대에서 네. 그 특무 상사분도 있잖아요. 네, 네, 아침에 뭐라고 그냥 비 온다 이래요. 비 온다. 오늘 비 온다. 네. 뭐 이래갖고 네, 네. 그럼 우리가 무슨 이렇게 쨍쨍한데 오후에 비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바람결도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절기 감각이 굉장히 다르신데 현대인들 젊은이들은 이제 그 감각이 없으니까 24절기가 뭐야 라는 얘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 최 선생님이 24절기 다 외우시는 거죠? 대충 알죠. 대충 네. 알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여름이니까 네, 간략하게 여름만 이야기하면 네. 계절의 시작이 그 설 입자를 쓰거든요. 설립자, 입춘, 입춘하 추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하가 이제 지난 거고요. 입하가 지나면 소만이라고 나옵니다. 소만. 네.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많은 포만할 때 네, 그 네. 의미를 가지고 꽉 있습니다. 찬다. 네, 소만. 근데 아주 포만은 아니고 아하. 작은 포만. 그 왜 그 단어를 붙였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싹이 트고 막 꽃이 필 때 그렇죠. 막 필라 그럴 때 이때가 이제 어쨌든 소만. 소만이 지난 다음이 이제 망종인데 망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하, 소만, 망종. 망종. 네. 네. 그다음에 하지죠. 하지. 하지가 오고 하지는 해가 짧아지는 것. 그렇죠. 길어지는 건가요? 짧아지는 건가요? 하지가. 하지가 하여튼 춘분과 추분이 똑같았습니다. 아하, 네, 그 춘분과 추분이 똑같은데 옛날 그 기원전 시대에 여러 가지 책 자료에 보면 이 분자가 네. 나눌 분자가 절반의 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음양오행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춘분과 추분이 정확하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죠. 아하,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지가 지나고 나면 네. 더운 계절이 나오는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그다음에 소서, 대서. 이때부터 서는 더울 서자죠. 네, 소서, 대서. 그러면 그다음에 입추가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막 37도 막 이렇게 올랐을 때가 대서. 그때가 아니요, 대선 지금 대서가 정확히 지금 벌써 봐. 24일이거든요, 지금. 9월 달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그렇구나. 네, 헷갈리네. 9월이면 이제 한참 지난 거죠. 이제 가을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하, 소만, 망종, 하지, 네. 그다음에 소서, 대서. 소서, 대서. 아직 입추는 안 왔군요. 입추까지는 아직 안 가는군요. 대서 지나서 입추인가요? 대서 지나서 입추죠.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말복, 중복, 초복 이런 거는 절기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럼 초복, 중복, 말복.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민간에서 네. 한참 그 더울 때 더운 계절에 어떤 그 뭔가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복날이 10일 간격으로 이어지니까 그 더운 계절에 잘 먹자. 좀 나눠가지고 좀 잘 먹자.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잘 먹자.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말복에 막 뛰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초복, 중복, 말복도 절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저만 해도 굉장히 뭐랄까 중장년층인데 저도 한자 세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 분들은 더 잘 모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친화적인 뭔가를 알게 되는 계기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에 뭐 절기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개념이었어, 계절을 나누는 개념이었어만이 아니라 그 계절의 특성들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런 가르침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네. 그 농경생활도 아니고 그렇죠, 네. 산업사회니까. 뭐 우리 지방에서 농사짓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절기가 현대생활에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영화들이 그 망종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담고 있는 절기들을 한번 이렇게 어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영화에서 대사가 나와요.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 네. 지금이 제일 바쁠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도 타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또 씨앗도 뿌려야 되고 그래서 농촌에서는 제일 바쁠 때야.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도시에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농촌 생활을 그 향수를 얘기하는 것이냐 세상이 지금 나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봤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절기의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쉽게 그냥 질문 드려서, 네. 알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거보다는 의미를 찾고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중국 문화와 좀 관련돼서 네. 그 망종시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 망종시기에 우리도 좀 비슷한데요. 매실이 익어요. 청매실 특히 네. 매실이 익어서 그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가 매실을 설탕과 소금을 넣고 네, 매실주. 네, 술도 좀 따가지고 이게 중국은 좀 끓여요. 끓여서 이게 술로 마시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매실주를 끓여요? 끓여서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중국은 좀 대충 끓입니다. 네. 끓여서 우리는 끓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끓이면 이게 좀 뭔가 저게 더 진한 액이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매실을 끓인 술로 영웅을 논하다라고 하는 삼국지의 고사가 있습니다. 삼국지 소설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매실을 끓이는 술로 영웅을 논하다. 네. 네. 이게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드리면 그러니까 유비와 조조가 이 앉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영웅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삼국지 초반이죠. 조조가 유비에게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비가 뭐 당시 그 하여튼 군웅들이었던 뭐 군웅할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원소라든지 원술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뭐 손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이러니까 조조가 막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 걔네들 다 그 수준이 낮아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유비 당신하고 나 둘이야. 딱 갑자기 유비가 벌벌 떨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죠. 천둥치고 막 숨고 막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때 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게 안주인데 그 안주를 먹어야 되게 만든 그 술이 이 매실주라는 거죠. 매실주. 그때 마셨던 술이 매실주. 그래서 매실주로 만든 술로 영웅을 만든 술로 영웅을 논하다. 이런 거고. 그 무슨 사자성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삼국지의 제목의 소제목으로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매실주, 논, 영웅 뭐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그게 망종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실이 망종 때 나오니까. 이게 그 자금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궁의 어선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나 황실 음식 조리하는 그 어선방 기록 중에 청매실을 만들어서 그 시기에 먹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무형 유산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형태가 없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유산과 유물로 남겨줘야 될 어떤 정신적인 것들 이런 건데 24절기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망종하니까 바로 장국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뭐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러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4절기가 갖고 있는 무형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평소에도 우리 중국 문화 전문가시니까 24절기를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중국 가면 의외로 절기에 대한 그런 그게 많구나. 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막 여행을 다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하거나 뭐가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그 절기야. 뭐지 하면 그때가 하나의 어떤 절기인 거죠. 그 절기 때마다 뭐 하긴 하잖아요, 사실은. 뭐 꼭 연관성은 없는데 우리는 안 하지만 전혀 연관성은 없는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망종 시기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거를 봐요. 시험. 우리는 대학 입시 시험. 우리는 11월 그렇죠. 겨울에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학기 제도가 중국은 달라서 6월 7일 전후 해가지고 이게 딱 망종 시기예요. 근데 절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거를 소년 시절에 너라는 중국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받고 딱 극장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영화평론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중국 영화인지 대만 영화인지 홍콩 영화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 얘기예요. 너무나 막
뭐랄까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너무나 빡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 얘네들 야 이거 대만인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회주의권에서도 저렇게 대학 입시가 잡는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더해. 중국이더라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애들이 하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초여름. 여름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올라. 아, 우리는 겨울에 시험을 보는데 중국 애들은 여름에 보는구나. 망종 때. 절기하고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6월 한 7일 대략 6월 7일부터 하루나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2, 3일도 보고 뭐 이렇죠. 저 중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절기에 대한 풍습을 같이 뭐랄까 즐기시기도 하시고 뭐 그랬을 때 가장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한국과 너무 달라서 또는 반대로 한국과 너무 같아서. 중국도 뭐 그 농경 생활이 뭐 이제 지난 지가 하루 오래돼서 지금도 뭐 아주 그렇게 절기를 이렇게 챙기면서 뭐 하지는 않죠. 꼭 그런 경험은 생각해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대화 되고 있으니까.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은 없어진 풍습이겠지만 그 사실은 망종 시기에 이제 영화에서도 좀 그런 의미인데 망종 시기에 꽃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봄에 핀 꽃들이 이제는 떨어져야 될 때, 떨어질 시기가 되는 거죠. 떨어지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꽃이 떨어지고 사실은 생명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요. 아하. 그 제사를 지내는 자연에. 네, 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 청나라 중기 시대 그 사회 비판적인 소설인 홍루몽이라고 하는 홍루몽. 네, 홍루몽. 사대 소설이잖아요. 네네.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와 함께 이 홍루몽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꽃이 떨어지니까 이 꽃들에게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예물들을 이렇게 바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 꽃들이 결국은 내년 되면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꽃의 신, 화신을 보내는 행사입니다. 이게 송화신이라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가 홍루몽에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쭉 계속 이어지다가 현대에 와서 뭐 꽃의 신의 그 제사 지내는 뭐 다른 제사도 많은데 안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없어졌지만 근데 그런 굉장히 애틋함이 있었죠. 인상적이에요. 이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절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자연 친화적이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환경 보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꽃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식물과 생물을 존중하는 이런 거니까 중요하네요.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24절기. 한번 내년 망종에 모여서 꽃 제사를 한번 지낼까요? 송화 뭐라 그랬었죠? 신. 송화신. 또 좋네. 남들은 이제 중국집 이름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송화신. 이런 거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너무 정적인 행위라서 좀 뭐랄까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미를 알면 그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언젠가 시간 되면 우리 최 선생님한테 그 24절기 쫙 한 번씩 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마다 24절기를 지켜가는 특징들이 좀 다를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코로나 이후에 직접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 한번 하고 가고요. 영화 망종에 대해서 저기 영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신 점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던 측면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화면들이고 내용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중국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베이징 외곽에서 중심부에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게다가 또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인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이 여인이 뭔가 그 희망을 찾아가는 도대체 영화 내에서 무엇을 보고 희망을 찾아갈까 이런 걸 굉장히 유심 있게 봤는데 희망이 없죠. 이 망종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망종 전에 보리를 베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 그냥 단순히 계절에 그런 뭐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망종 전에 그 보리를 베라기보다는 이게 속담화됐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인간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희망, 그러니까 아주 절망을 나락 밑으로 끝까지 떨어뜨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할 때 바닥 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어쩌면 절망의 끝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의 끝에는 분명히 희망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화가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놀라운 게 제가 오래전에 봤을 때 네네. 여러분 지금 보셔도 놀라실 텐데 훌떡훌떡 벗겨요 옷을. 네, 남자 특히 이제 남자들 옷을 벗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국 사회가 남성 중심이거나 관료 중심이거나 공권력 중심이잖아요. 그 당 중심이고 이들을 훌떡훌떡 벗겨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다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률 감독의 의도는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치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갑자기 다 벗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회가 됐든 또는 한국 사회가 됐든 어느 나라 사회가 됐든 지금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적 물신주의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장률 감독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요. 네. 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보다 10년은 늙어 보이세요. 그만큼 사색과 이 사유가 깊은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감독님 한번 한국 오시면 셋이서 나이 또래 비슷할 것 같은데 소주를 한 잔. 그분 또 셉니까? 네, 세죠. 우리 최 선생님도 중국 다니시면서 아마 중국 술이 세잖아요. 도수가. 세죠. 50도 넘죠.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그렇구나. 못 마시잖아요. 꼭 코로나 이후에 한번 제가 따라가서 중국을. 중국 가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하, 하지, 망종. 그쵸? 입하, 소만. 소만. 그 다음에 망종. 그 다음에 하지인가요? 하지. 그 다음에 소소대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24절기 중에서 여름만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24절기에 쭉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절기마다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아마 일상과 세상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8회 2021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오늘 망종을 가지고 영화 속 무형유산 해설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중국 문화 전문가이시자 중국 문화 작가이신 최정명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